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들려줄게. 지난 2부에서는 노화를 멈추거나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노화 자체를 아예 없앨 수 있는 연구들을 설명해 주었지. 3부에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 즉 질병이나 장애 없이 살아가는 기간인 건강 수명을 점점 늘림으로써 장수할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또 마지막에는 작가가 지금 자신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노화 예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작가는 노화의 정보 이론이 맞다면 우리 수명에 상한선은 있을 수 없다고 해. 왜냐하면 우리는 후성유 전체를 영구히 재설정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인간의 수명 연장에는 여러 가지 논란과 과제가 따르지. 현재도 인구는 포화 상태고 우리가 더 오래 살수록 환경 위기는 더욱 악화될 거니까. 그리고 장수로 인해 노년층의 비율이 늘어나면 정치, 경제, 그리고 특히 의료보험과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가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필요하게 될 거야. 또한 지금도 최상위층의 수명이 하위층의 수명보다 훨씬 더 산다고 추정되는데, 수명이 연장되는 최신 방법들이 나오면 부자들은 이들을 다 누리면서 건강 수명을 늘리고 더 부를 축적하게 되고, 노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없는 한 가난한 이들은 비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더욱더 수명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하지만 작가는 19세기 런던의 예를 들면서 19세기 영국은 갑자기 순식간에 인구 증가로 인해 공해와 전염병의 온상이었고, 특히 불량한 환경과 수도시설로 인해 하층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콜레라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 그러나 런던시와 시민들은 인구 폭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벗어나기 위해 도시 하층민의 주택시설을 정리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정비하며 공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게 되었고,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런던은 금융과 문화 그리고 과학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지. 이처럼 인류의 수명 증가가 지구를 파멸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대하여 고민하고 지구를 모든 생물에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작가는 생각해. 그러면서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 숙련되고 지혜가 많은 노인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해. 건강한 삶의 연장으로 더 오랫동안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게 되면 이로 인한 이익이 우리에게 크며, 사람들이 늦게 퇴직해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인적 자본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작가는 주장해. 그리고 80세, 90세, 100세까지 일하는 세상이 되어야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 때를 위해 저축해 놓은 숨겨둔 돈들을 자신의 재교육이나 새 사업을 위해 쓰게 되고, 이것은 사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거야. 또한 우리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보다 여유 있게 사회를 바라보고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오랫동안 미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보다 올바른 결정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어. 그러므로 빨리 노화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정부 예산과 연구 자금이 필요하다고 작가는 강조해. 모든 병의 근원인 노화를 없애는 것이 장차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짊어져야 할 의료 부담을 줄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정부 아래서만 모든 사람들이 노화 예방의 혜택을 누리게 될 테니까.
작가는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대 은하에서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세계에서 온 탐험대가 우리에게 질문할 것들을 상상하며 그 중에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죽는가를 물어볼 때 우리의 답이 진정으로 우리가 얼마나 발전된 문명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현재는 거의 죽기 전 10년 동안을 질병과 싸우며 고통스럽게 보내지만 앞으로는 준비가 되었을 때 빠르고 고통 없이가 답이 되어야 한다고. 다행히 실험을 통해 설치류를 더 오래 살게 할수록 그들의 죽음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고 해. 그리고 20, 30대가 100명 정도 모인 강연회에서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몇몇만이 영원히 살고 싶다고 했는데 가벼운 설문조사를 한 뒤 청중에게 얼마나 오래 살든 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 영원히 살고 싶다고 의견을 바꾼 사람들이 급증했대. 즉, 대다수는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인간성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발전된 기술로 인한 장수로 인류 전체의 수가 늘어나지만 기술로 소비 문제를 해결하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채택하며 무엇보다 고손주를 만날 준비를 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려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호소해. 2018년 6월 18일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질병분류 11판 ICD-11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Related Health Problem을 내놓았는데 거기서 새로운 MG2A라는 질병 코드가 생겼대. MG2A, 노년, 정신병 없는 노년, 정신병 없는 노쇠, 노년 쇠약, 이야.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 1월 1일부터 ICD-11을 써서 통계 보고를 하기를 바라고 있어. 이는 노년이라는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다는 의미야. 작가는 앞으로는 노화를 늦추고 노화를 일으키는 모든 질병을 늦출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괜찮다고 여겨지며 환자가 그런 처방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보험사가 항노화 약물의 비용을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가 작가를 위해 하는 일. 그러면서 작가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생각조차 담겨 있지 않다고 해. 살짝 발을 빼시네. 그리고 올해 엄격한 장기 임상 실험을 거친 노화 치료제나 요법은 아직까지 전혀 없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나는 매일 아침 NMN 1g, 레스베라트롤 1g, 직접 만든 요구르트에 섞어 메트포르민 1g을 먹는다. 매일 아침 바이타민 D와 바이타민 K2의 하루 권장 복용량과 에스피린 83g을 먹는다. 설탕, 빵, 파스타를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한다. 40세부터 후식을 끊었다. 비록 슬쩍 맛볼 때는 있지만 하루에 한 끼를 건너뛰거나 아주 적게 먹으려고 한다. 사실 일정이 너무 바빠서 점심을 거른 날이 대부분이다. 몇 달마다 체열 간호사가 피를 뽑아 생체 표지 검사를 하고 최적범위 있지 않으면 식단이나 운동을 통해 조절한다. 매일 많이 걷고 계단을 오르려고 애쓰며 주말마다 체육관에 가고 사우나를 한 뒤에 찬물에 몸을 담근다. 채소를 많이 먹고 다른 포유동물을 먹는 것을 피하려 애쓴다. 운동을 한다면 고기를 먹을 것이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 지나친 자외선 노출, X선, CT 촬영을 피하려고 애쓴다. 낮에 그리고 밤에 잘 때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가 건강 수명의 최적 범위에 놓이도록 노력한다. 내 최적 지수는 23에서 25다. 작가의 아버지와 아내도 NMN을 복용하고 반려견들에게도 NMN을 먹이고 있어. 작가는 하루하루 본인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며 어떠한 영양제, 운동 식단이 맞는지 파악하고 계속 세밀하게 조정을 할 거라고 하며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22세기를 맞이하고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해. 그러면서 현재 너무 건강하신 아버지처럼 자신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미래와 지혜를 나누고 싶다고 하면서 책은 끝나.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단순한 노화를 연구하는 유전학자라기보다는 미래를 예측하는 그리고 준비하게 하는 또 다른 혁신가로 느껴졌어. 특히 본인이 해오거나 할 연구로 인해 생기는 미래의 파장을 미리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이 책의 곳곳에서 느껴져서 과학자로서의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어. 앞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세상을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정부나 사회가 적응할 수 있게 계속 의견을 이야기하는 일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인지 상상이 가능하니까. 작가의 세상을 보다 좋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과 인류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느껴져 이 책을 더욱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지. 그리고 나를 한참 멍하게 한 작가의 상상이 있는데 그것은 인류에게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와서 죽음에 대해 질문할 때 현재 우리의 대답이야. 거의 죽기 전 10년을 질병과 온갖 기기들에 둘러싸여 통증과 두려움에 죽게 된다는. 너무 끔찍하지? 내가 가끔 주변 사람들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모두들 잠잘 때 평화롭게 죽고 싶다고 소망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은 몇몇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느껴져. 정말 준비가 되었을 때 고통 없이 빠르게 이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인간 본연의 모습과 품위를 유지하다가 죽는 것. 이런 호사를 누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이번 주에 무척 나를 사랑해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목자님이 돌아가셨어. 코로나로 거의 뵙지 못하고 통화만 어쩌다 나누었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고 실감이 나지 않아. 목자님이 아픔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한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길 기도하며 빨리 작가와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노화를 없앨 방법을 발견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다음 책은 김호연님의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이야. 현재 베스트셀러인 이 책을 내 사랑하는 톡강이 친구에게서 선물 받았어. 한 번도 읽지 않은 책이라 무척 기대가 되면서 걱정이 되기도 해. 재미있게 읽고 독후감을 준비해 볼게.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